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예, 새로 고침 대한민국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주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윤입니다. 예,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가 아주 통통 튑니다. 아, 예.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목을 좀 풀고 왔습니다. 오늘 새로 고침이 딱 날짜가 맞는 것 같아요. 딱 저희가 변호사들이 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결 네.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신 중요한 거죠? 판결이 나왔었죠.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 아까 2시부터 사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그냥 듣는 사람 일반인이 듣기에는 외계어다. 그렇죠. 외계어죠. 너무 어렵죠. 1시간 네. 정도 선고하는 거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네. 아이고, 제가 봐도 어렵던데요. 예. 근데 사실 뒤에 이렇게 말 세 마리에 대해서 뇌물죄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쵸. 앞에 무슨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니 없니 하면서 없다, 무슨 이런 전문 증거, 본래 증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그건 어렵죠.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파기환송이 되는 거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유죄 나왔던 부분에 예. 대해서 파기환송하는 거면 그러면은 뭐 무죄 취지로 가라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실제로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이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지지자들은 뭐 정말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그 뜻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네. 환호성이 나왔다는 네.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얘기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예. 그런 파기의 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법원-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사분들의 말씀 그 처방전이나 뭐 이런 거에 쓰이는 맞습니다. 거 하고 이 법률 용어는 진짜로 속된 말로 쥐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먼저 오늘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뭔지 예. 대법관들이 다 나와서 했거든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의 규칙이 있어요. 한 5-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전원합의체로 판결하자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결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판결하거나 또는 사회적인 충돌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있는 그런 판결 또는 중요한 법 원칙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뭐 이럴 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네.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게 된 거죠. 원래 대법원은 14명입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14명이 다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빠지고요. 네. 원래 사부로 돼 있어요. 네. 소부라 그래서 3명씩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지금 하는 것이죠. 네. 그만큼 오늘 판결이 중요한 중요했다.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안, 국정농단 사안이 지금 2년 반 동안 이제 진행이 그렇죠. 돼 왔고 그 거의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네. 박지윤 변호사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시니까 네. 오늘 재판 3개였어요. 박근혜, 최서원. 네. 왜냐하면 개명을 최순실이 최서원. 개명해서 지금 공식 법적 이름은 최서원이니까. 네. 그리고 이재용과 삼성 임직원에 네. 대한 판결이었는데 핵심들을 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강요 혐의 18개 혐의로 징역 25년을 2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취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게 파기환송된 부분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뇌물 범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뇌물 범죄는 다른 범죄하고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2심에서 이걸 실수를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8개를 다 뭉뚱그려서 25년을 선고하다 보니까 법 위반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무죄 취지 파기가 아니고요. 나누어 선고해라. 뇌물을 뭉뚱그려서 하나 하고 강요라든지 직권 내용을 뭉뚱그려서 하나 하라. 이런 식으로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게 2심 재판부가 지금 법을 오해해서 실수한 어겼다라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죄를 무죄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네. 이거 분리해라. 오히려 저희가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병합이 됐을 때하고 분리됐을 때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재판은
제일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네. 범죄를 100개를 저질러도 네. 제일 중한 거 하나에 2분의 1을 가중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형이 낮아요. 합쳐졌을 때. 네. 이 분리되면 형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25년에서 몇 년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래서 오히려 당원- 늘어났는데 한호를 할 게 아니에요. 환호할 게 아닌데 예, 이거 뭔가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 옆에 착각하셨군요. 변호사 좀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서원 사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일지라도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최순실과 둘이 공동 정범인이 아니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뇌물죄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은 거. 그렇죠.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서원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신분범와 비신분범하고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변호인 측이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 네.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공동정범이다라고 정리하고 한 가지 파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강요죄 부분이에요. 강요죄는 최서원이가 최서원과 제가 헷갈리는데 최순실이가 그냥 우리 최순실로 네, 하죠. 최순실로 법적인 하죠. 건 최서원이지만 예, 예.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안 최순실로 하다는 것 알려져 같아요. 있어요. 네.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한테 우리 딸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이 과연 뇌물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뇌물이 아니면 강요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네. 지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부분은 다 지금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뇌물죄 성립한 부분들은 강요죄가 안 되는 게 논리적 기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요죄 부분 일부는 빠졌습니다. 예. 최순실은 20년 생을 선고받았거든요. 2심에. 네. 네. 아마도 파기환송이 돼서 고등법으로 돌아간다면 네. 몇 년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강요죄 예, 부분이 그게 빠지기 빠진다. 때문에. 예. 그 대신 뇌물죄는 들어가는 그렇죠. 뇌물죄는 원래부터 뭐 이미 반영이 된 반영이 거고. 됐기 때문에. 예, 그렇고. 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재용 이재용입니다. 재판이죠.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말 세 마리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뇌물이냐 아니냐가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게 나온 거죠 지금. 예, 그 말 세 마리가 사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삼성 측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준 말 세 마리가 정유라 타라고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말 이름이 살시도, 비타나, 라오싱이에요. 이게 중국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세 마리 그 말 세 마리라고 하니까 좀 우습게 보이는데 사실 이 세 마리 가격이 34억이에요. 예. 그렇죠. 2심에서 이재용 씨에 대해서 인정됐던 총 그 뇌물 금액이 용역 대금 36억이거든요. 코스포츠에 줬던. 예, 맞습니다. 네. 그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재용의 2심 판결에서는 이 뇌물로 보지 않았고 그런데 박근혜 2심과 이번에 전체적인 대법원에서는 뇌물로 봤습니다. 네. 이 말 세 마리 제공한 것이 그 차이는 이재용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그 법원이 그 말에 대해서 등록부를 보니까 삼성으로 돼 있더라 소유권자가. 그래서 사용권만 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준 게 아니니까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에서는 약간 다르게 봤었어요. 똑같은 하급심이지만 이거는 처분권까지 부여한 거고 말을 준 거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맞다. 그러니까 처분권을 다 부여했다고 볼 수 있고 돌려받을 의사가 삼성 측에는 없었다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이 말 세 마리를 지원한 34억 원도 이재용 씨가 뇌물 제공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2심 같은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다른 부예요. 이 지금 이재용 2심 판사가 예, 정형식 판사라고 부장 굉장히 판사고요. 이름이 유명해졌죠.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저희도 잘 아는데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하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한쪽은 뇌물이 아니다. 말 세 마리. 네. 한쪽은 뇌물이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전합의체에서 정리를 한 건데 사실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처분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네. 명의가 안 넘어왔지만 최순실이 이 비타나 살시도 라오싱을
팔 권리가 있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면 결국은 넘어온 거랑 마찬가지고 그게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의견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냐 처분권이냐 네. 이거 가지고 맞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는데 정리를 한 거죠. 처분권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팔면 받았는데 되죠. 소유권은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네. 있어. 근데 저한테 지금 주셨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쓰지도 못하는데. 네, 근데 저한테 주셨어. 그럼 내가 이걸 갖고 팔 수가 있어. 제가 네. 조수진 변호사님한테 팔았어. 그래갖고 네. 돈을 받았어. 예. 그랬으면은 소유권은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있지만 예, 예. 지금 조수진 변호사님한테 갖고 예. 그 실제로는 그리고 돈은 내가 챙겼어. 그러면은 뇌물이. 그게 뇌물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치.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이수기에게 겁박을 당해서 아무런 항의도 할 의사가 없다면 그거는 뇌물이다. 준 거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제 겁박을 당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36억이 추가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있죠. 네. 그 영재 스포츠센터 거기에 16억 지원 14억 지원한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경영 16억이네. 16억. 예, 예. 그래서 50억 원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말 세 마리가 34억이고 4억이고 예. 그 동계 스포츠센터에 예. 지원한 거 16억도 뇌물로 인정이 돼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좀 이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도대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이재용 그 씨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게 모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 뭐 영재센터에 돈을 준다든가 지원금을 낸다든가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네. 라고 해서 뇌물로 보지 않았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재용 씨에 대해서 그 삼성 회장직을 승계하기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현안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존재를 했고 그것을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라고 네. 봐서 이것도 이제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동계 중요한 스포츠센터에 그냥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판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계 스포츠센터에 냈기 때문에 그게 포괄적으로 봤을 땐 뇌물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뇌물죄에 대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가 관계가 게 성립하고. 이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대법원 이 결정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적인 기업인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이재용 씨가 조금이라도 적은 돈을 내고 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그런 개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정권에 로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작업이라는 건 사실 지금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눈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하고 있다. 아직 승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법원이 이번에 그러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삼성 그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이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그런 조치들이 있다면 그건 다 이렇게 그렇죠.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이드라인으로 보도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사건도 지금 예, 진행 맞습니다. 중이거든요. 네. 오늘 주가 폭락했다고. 그 주가가 떨어졌어요. 예, 대법원 삼성 판결 이후에. 왜냐하면 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사안이니까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도 분명히 이 프레임이 적용될 거다. 앞으로 이거는 뭐 삼성뿐만 아니라 그 세금 내지 않고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걸 내지 않고 승계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뭐라도 승계의 현안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 정부라든지 권력자하고 약간이라도 유착이 된다 그러면 네. 다 대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판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앞으로 삼성 말고 뭐 그런 회사가 없겠지만 절대로 어떤 탈법적인 수단으로 승계를 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결에 의의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동안에 우리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네. 말 세상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2심 재판부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도 인정이 된 건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겁니다. 경영권을 승계해야 될 그런 현안이 존재하고 있었고 네. 그 현안에 대해서 뭐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는 자하고 뇌물을 받는 자하고 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 서로 그러면- 말은 안 예, 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뭔가 같다고 하면
그게 이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확대해가지고 처벌을 가중하게 한다면 그렇죠. 이건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 기관하고 또 아주 큰 재벌의 유착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는 묵시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뇌물액이 지금 50억 정도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럼 총 86억이 되죠. 예. 이재용 씨에 근데 대해서. 이제 뭐 뇌물액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8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도 86억을 준 거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전에는 36억 정도만 준 걸로 돼 있었어요. 네. 50억이 빠졌었죠. 근데 뇌물 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얼마를 주든 간에 크게 상한이 높지가 않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예. 최대 5년이다. 5년이다. 근데 예. 받는 사람은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처벌받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년 지금 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거를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에요. 회사 돈을 빼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범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 횡령이죠. 내 재산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막 써버리는 걸 횡령이라고 그러는데 예. 횡령죄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이 달라집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특히 기준 금액이 뭐냐면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 내지 뭐 6년 여기 형이 약한데 네. 50억이 넘어가 버리면요. 네. 무기나 뭐 10년 뭐 아주 중한형을 받게 됩니다.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 횡령 범죄가 지금 커지는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물은 준 사람은 뇌물죄로만 하면 네. 뭐 액수가 뭐 얼마든 1,000억 줘도 간에 됩니다. 1,000억을 주든 간에 어쩌든 간에 최대가 5년까지입니다. 5년인데 예. 받는 사람은 이제 받은 액수에 안 따라서 되죠. 커지는 예, 거고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까지 온 18개 거고. 혐의지만 그중에 뇌물이 가장 크지요. 예,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뇌물로만 했으면은 최대 5년인데 네. 그 돈을 뇌물로 줄 돈을 회사 돈에서 가져온 횡령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횡령죄는 훨씬 더 형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예, 무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재산 도피죄가 있어요. 재산 해외 은닉했던 거. 그 부분은 다 또 무죄 확정을 받았어요. 예. 그것도 10년 이상이거든요. 무기 네. 10년인데 아, 그거는 좀 이득을 보고 네. 다만 횡령 부분은 조금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집행유예인데 네. 이게 다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가장 이렇게 저녁쯤 돼서 모두 다 이제 관심사로 모아지는 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받는 것인가? 그렇죠. 예, 예, 어떻게 그리고 2심은 어떻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요지로 다시 판결해라라는 것만 포인트만 가이드라인만 주고 내려보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2심의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이 선고가 났을 때 그게 실형이 되면 그때 돼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새로 재판이 열린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이건 뭐 추측하는 부분인데요. 네.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새로 돌아갑니다. 배당이 될 거고 배당이 되고 기일 잡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일 잡는데 시간도 꽤 걸릴 걸로 보이고 기일 잡고 나서부터 재판까지 한다면 공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공방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올해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재상고도 가능해요. 다시 대법원까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2심이 판결 났는데 그 네. 2심 판결 중에 다른 부분이 또 법률 위반이다라고 상고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측이나 변호사 측에서 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세 건인데 이 세 건이 각각 다 다르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그죠? 파기환송심이 다 각각 따로 진행될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부담이 되니까 세 네. 개를 한 재판부에서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추측건대는 그냥 세 부에서 받지 않을까. 다른 부에서 서로 다르게. 세 가지 부에서 예, 예. 고등법원에서 받지 그렇게 않을까 되면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왜냐하면 같고 쟁점이 그렇죠. 예, 거의 예. 정리 다 됐기 때문에요. 예.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 남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재용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최순실 씨 것도 네.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것만 이제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최근에 이제 한일 이건 사실 정치적인 문맥이 좀 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한일 경제 전쟁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네. 사실 삼성이라는 가장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거에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좀 총수가 나와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예, 라는 그런 얘기들이 얘기가 있어서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파기환 송심에 형량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바로 보세요? 구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게 재판을 보세요? 한다면 재판할 때까지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새롭게 하라고 돌려보낸 네. 거고 이제 2심 법원을 열 때쯤에 이제 하는 건데 2심 법원 열면서 이재용의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구속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정 구속을. 아, 예. 결국은 2심 판결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거나 또 어떤 쟁점이 있어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도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재용 뭐 부회장이 구치소에 가거나 구속되는 상황은 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뭐 저 한일 경제 전쟁 오늘 대법원에서 고려하지 않겠나 이런 사실은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재용 씨가 구속됐을 때 삼성이 실적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 영향을 이제 판결에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네. 그냥 이렇게 한간에 있는 얘기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 네. 그 청취자 한 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게 맞는지 안 써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는 안 쓰게 돼 있잖아요. C로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법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뭐 네. 취향일 수도 있고 있는데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네. 분은 이제 확정 받아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지금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칭을 뭐 쓰라 안 쓰라 이런 거는 법에는 사실 없는 아, 그쵸. 거거든요. 그럼 법적인 개인적인 건 아닌데. 취향이 아닐까 아. 싶어요. 김정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처럼 네. 트럼프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트럼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베가 싫으면 아베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베 총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취향 같은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은 조금 그 부분 좀 예, 맞듣지 않으신 것 거슬린다, 같아요. 이런 거. 청취자분의 마음은 충분히 네, 이해가 갑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호칭하고 직책하고는 붙이게 제가 그렇게 네. 배웠기 때문에 전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전 대통령은 맞는 그거 자체는 맞는 이승만 거니까. 전 대통령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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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는 맞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보시고 혹시 느끼신 점들 뭐 있으신? 저는 아주 약간 결이 다른 건데요. 처음에 이 사건이 최순실 씨 이 국정농단이 밝혀졌을 때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그 당시에는 검찰이 단순하게 직권남용으로 몰아갔었어요. 근데 직권남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런데 직권남용이 되면 재벌 이재용 씨 같은 재벌들은 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네. 기소가 안 되고요. 예. 직권남용죄면 5년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한죄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최순실 씨도 그래서 당당히 입국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2016년 말에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고 특검이 실시가 되면서 이게 뇌물죄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체를 밝힌 것은 특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나 검찰이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된 것이고 그래서 뭐 고비처라든지 이제 특검의 중요성이 더 이제 좀 더 부각되는 그런 결정으로 나중에 기억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오히려 이번 판결로 네, 고비처를 도입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부각되는 판결이었다. 박 변호사님. 저는 많은 분들 들었던 얘기가 2심 판결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 판결하고 박근혜 씨의 판결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판결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네. 다르게 나온 게 저도 바로 이해가 청취자분의 지적을 바로 수용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달리 판단할 수 있냐. 같은 법원의 다른 부에서 그 부분이
결국 상식에 기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판결은 사실 이렇게 정상적이 되는 게 맞다.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나왔던 따끈따끈한 판결 가지고 오늘 새로 고침 대한민국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